안녕하세요. 햇살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주인입니다.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오늘의 내용은 머니 스위치라는 책입니다. 돈이 들어오는 법칙. 당신은 왜 돈을 벌지 못하는가? 돈에 끌려다니지 말고 돈을 끌어들여라. 돈을 끌어들이는 방법이 이 책 안에 있다고 합니다. 총 5장으로 나눠져 있어요. 제1장에는 돈에는 보이지 않는 법칙이 있다고 하고, 제2장에는 돈이 들어오는 흐름을 파악하라고 합니다. 제3장은 돈을 벌 수 있는 머니 스위치를 찾으라고 하네요. 제4장에는 돈에 끌려다니지 말고 돈을 끌어들여라. 제5장은 금전운이 좋은 사람이 되는 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할 내용은 제2장 돈이 들어오는 흐름을 파악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자신의 돈이란 애초부터 없다고 합니다. 첫 번째, 돈은 다음에 세 가지 상태로 순환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찾아온다, 두 번째는 머무른다, 세 번째 떠나간다. 첫 번째 찾아온다의 돈을 버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나 노동을 제공하는 것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유 중에 많은데 놀이도 돈이 들어옵니다. 놀아도 돈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찾아온다고 들어갑니다. 두 번째, 머무른다. 지갑이나 집에 돈이 있는 상태입니다. 은행에 있는 상태, 즉 조금도 머무른다고 들어갑니다. 세 번째, 떠나간다. 기쁨의 가치와 교환하는 것, 즉 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리거나 도둑맞는 것도 떠나가는 것에 들어갑니다. 자신의 돈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기의 돈은 생기가 되어 순환합니다. 살기의 돈은 살기에 되어 순환합니다. 기쁨을 가지고 순환을 시키면 기쁨의 돈이 되어 돌아옵니다. 고생이나 희생의 의식을 실어 순환시키면 고생이나 희생의 돈이 되어 돌아옵니다. 돈을 받거나 모으거나 떠나보낼 때 언제나 기쁨의 의식을 가지고 생기의 돈을 순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복이 있는 사람은 돈을 기쁘게 쓰고 기쁘게 모으고 기쁘게 버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돈을 계속해서 쓰고 모으고 법니다. 왜냐하면 돈은 기쁨의 교환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돈을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기뻐하면서 받습니다. 더욱 기쁨을 벌고 또 생기의 돈을 순환시킵니다. 돈이란 기쁨의 교환으로 돈거래를 하면 기쁨이 따라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찾아온다, 머무른다, 떠나간다. 각각의 단계에서 돈에 대해 어떤 감각을 느끼시나요? 기쁨인가요? 괴로움인가요? 돈복 없는 사람들은 의식은 돈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실은 갖고 싶은데 아닙니다, 필요 없어요, 받을 이유가 없어요 라고 사양하거나 받기를 했지만 나중에 배로 갚아야 하는 거 아니야, 속이려는 거 아니야 하고 의심하고 기뻐하지 못합니다. 돈복이 있는 사람은 돈을 기쁘게 냅니다. 기부도 많이 하고 기쁨을 위해서 돈을 지속적으로 내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단 1원이라도 돈이 생기는 것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지갑 안에 이것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살기입니다. 통장을 보고 이것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살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들어와도 겨우 이 정도야 하고 생각합니다. 모를 때도 이 정도밖에 없군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쓸 때도 사실은 더 좋은 걸 사고 싶은데 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살기가 되어 돈이 순환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는 살기에 돈밖에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돈을 얻을 때는 서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많이 빼앗기 위해 쟁탈전이 되기 때문에 생각처럼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돈 흐름의 포인트에서 기쁨이나 감사를 느낄 것입니다. 돈을 받을 때는 저도 받나요? 라는 기쁨 돈에 대해서 나한테 와서 고마워 라는 감사의 마음을 받으세요. 나를 찾아온 돈에 대해서는 내 곁에서 부디 천천히 쉬세요 라는 기분으로 대하세요. 예금 통장을 보면서 모으는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일원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급여 명세서 숫자만 보고 평소보다 공제 금액이 많잖아 라며 짜증을 낸다면 살기가 되어 일원의 고마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일을 도울 수 있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받았어, 감사할 뿐이야 라고 생각하면 일원의 돈에도 고마움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이란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회사에서 복사를 하거나 전화를 받는 행위가 급여라는 돈으로 형태로 바꾸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연금술의 세계입니다. 자신이라는 존재를 회사에 던지면 돈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금술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자신이 복사하는 행위가 돈으로 바뀌는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지금까지 돈이 없던 장소에서 단 1원이라도 돈이 생기는 그 자체가 기적이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1원의 감사함을 깨닫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금전운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지금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생기가 솟아납니다. 기쁨의 의식을 가지고 생기의 돈을 대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해도 우리는 돈을 떠내보낼 때 아쉽다, 아깝다, 내고 싶지 않다라는 살기의 의식을 버리지 못합니다. 왜 돈을 낼 때 살기를 느끼게 될까요? 그것은 자신이 돈을 내고 손에 넣는 것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을 내는 것만의 의식에 초점을 맞추고 자신의 손에 넣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돈이 빼앗겼다든가 손해봤다든가 살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자주 전기세 폭탄을 맞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전기를 사용하지 않았나요? 매일 냉장고를 가동시키고 더운 여름에 에어컨을 켰을 것입니다. 자신의 혜택을 받은 것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지불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뭔가 손에 넣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파기가 되어 수중이 없다 하더라도 그 속에 들어가 지금의 눈앞에 없는 음식이라 하더라도 이미 그것들을 모두 없는 곳으로 치부한다면 손해봤다, 빼앗겼다라는 살기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손에 넣는 것은 수를 셀 수 없으니까 지불한 돈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그 차이가 생기와 살기의 차이가 되어 나타납니다. 잃어버린 돈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 얻은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어디에 의식을 두는가에 따라 돈의 흐름이 180도 달라집니다. 지금 자신에게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풍부함, 행복감, 기쁨의 생기가 솟아납니다. 풍부함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식함으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의식함으로써 얼마든지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나는 이만큼 가지고 있어. 충분해, 풍성해라고 의식하면 됩니다. 단지 그뿐입니다. 그것만으로 당신은 풍성해서 금전운이 열리고 부유층에 속할 수 있게 됩니다. 더 풍성해지는 방법은 더욱더라고 탐내는 것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갖고 싶다는 결핍감의 더가 아닙니다. 이렇게 행복하니 더욱 행복하게, 이렇게 기쁘니 더욱 기쁘게 라는 감사의 더입니다. 기쁨의 더를 탐내는 부유층이 되는 것입니다. 충족감과 기쁨의 의식을 가지고 사물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면 신과 구도, 의식을 따라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신과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신과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1,000원 지폐를 넣으니 소원을 이루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신과의 거래입니다. 신은 거래를 싫어합니다. 교회나 절에 가면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 좋은 곳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만으로 충분합니다. 신은 부모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매우 엄한 부모 밑에 자란 사람은 신도 무서운 존재로 여겨질 것입니다. 자신이 궁지에 몰려도 부모가 도와주지 않을 것이고 거부하며 나무랄 것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고 벌을 주는 존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 신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확인 작업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끌어당기는 법칙이 됩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거봐 역시 어차피 그런 거야 만을 찾아서 모으는 콜렉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신은 사랑과 용서, 자비가 넘치는 존재라는 걸 인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를 해도 괜찮아, 실패해도 도와줄 거야, 도와주지 않는다 해도 괜찮아 라는 생각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과 신을 일일이 결부시키지 마세요. 금전을 열고 싶다면 돈에 대한 의식을 바꿔야 합니다. 인생을 정하는 것은 습관입니다. 습관을 무의식으로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돈복에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의식을 바꾸고 신구의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식을 바꾸는 법에 대해 말했는데 그와 함께 신구도 바꿔야만 합니다. 신이라는 것은 즉 행동입니다. 구란 이야기라는 것은 즉 말입니다. 의가 돈에 대한 의식과 감정이라고 하면 신구는 조금 더 구체적인 행동이나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금전운을 열고 싶다면 돈에 대한 의식을 바꿔야 합니다. 이와 병행하여서 신구운은 나쁜 습관을 바꿔 감과 동시에 돈이 들어오는 좋은 습관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머리맡에 말한 관성의 법칙에 생각해 보세요. 원치 않는 방향을 향하는 움직임을 늦춘 후 멈추고 원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바꿔 움직임 후 가속하였다 였습니다. 자신이 언제나 돈에 대해 인식하는 자세나 말, 행동을 취한다면 그 나쁜 습관을 고치기 위해 인색하게 굴지 않기라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지저분한 집 90%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습관하면 좋은 첫 번째 행동은 정리정돈하는 습관입니다. 저는 풍수 감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집을 방문하는데 물건이 어지럽게 널려있고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는 집 거의 90%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드라마 제작하는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가난한 집에 세트를 만들 때 물건을 많이 늘여놓는다고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가난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반대로 부잣집 세트를 만들 때는 물건을 거의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납득이 갑니다. 물건이 많으면 돈이 달아나는 것이 생각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놓여 있으면 뇌는 무의식 중에 그것을 보고 의미를 생각합니다. 전화를 보고 이것은 전화다, 리모컨을 보고 이것은 리모컨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물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뭐지? 하고 내가 하나하나 상관합니다. 그만큼 마음이 산만해집니다. 집중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판단하거나 결정할 때도 판단력이 흐려지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조잡해서 생활, 돈, 인간관계, 건강이 나빠집니다. 운기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물건을 버리지 못하면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보이지 않는 곳에 두고 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음식점을 경영자를 가정 불화가 있는 데다가 가정 경영도 문제의 연속이 였습니다. 그분은 제 세미나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습관을 고쳤습니다. 우선 집 안에 불필요한 것을 전부 버리고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가게도 집도 청소를 철저히 했더니 가정도 원만해지고 가게 경영도 순조로워졌다고 합니다. 그 경영자에게서 감사의 인사를 받았는데 제가 제안한 것이라고는 정리정돈과 청소뿐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을 계속해서 켜두면 가난해진다 합니다. 정리정돈이 필요한 것은 물건뿐만 아니라 눈이나 귀로 들어오는 정보도 마찬가지로 정리정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을 계속 뜨면 점점 금전 운이 사라집니다. 가난한 집에 가면 텔레비전이 계속 켜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걸 거의 필요 없는 정보인데 거기에 신경을 쓰면 제대로 뭔가를 생각할 수 없게 돼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저절로 결단의 정확도가 둔해지고 인생의 중요한 국면의 선택을 결단해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은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부유해질 리가 없습니다. 하루 3시간씩 텔레비전을 시청한다면 한 달에 90시간, 1년이면 1095시간, 즉 45일간은 완전히 사고체로 해고 제로로 보낸 것입니다. 엄청난 시간을 낭비한 것입니다. 텔레비전에 빼앗긴 소중한 시간을 찾아내기 위해서 가급적 텔레비전을 켜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을 리조트 호텔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보다 부유한 장소에 자신을 두는 것이 부유해지는 지름길입니다. 풍수에서는 살고 있는 장소가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환경 중에서 특히 집 안에 중요합니다. 풍수에서 집 안을 리조트화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여깁니다. 고급 리조트 호텔이 지저분할 리가 없지요. 집 안이 더러워서 살기가 가득하거나 기가 빠진 상태라면 재기도 빠르고 건강에 기도 빠지며 인간관계의 기도 좋지 않게 됩니다. 원래 마음과 몸, 경제, 기를 좋게 하여 치유하는 것이 집의 역할입니다. 일을 하고 피곤해 지쳐 귀가했는데 집에서조차 기가 빠지거나 살기에 사로잡힌다면 운을 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집, 리조트 호텔처럼 만든다고 생각하면 실내는 어떻게 꾸미면 좋을런지 상상하기 쉬울 것입니다. 최소한 물건만 두고 집 안에 잡동사니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먼지나 쓰레기가 없도록 언제나 청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풍수적으로 완벽한 장소에 집을 지었다 해도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풍수에 따라 지은 집에 사는데도 불행해진 사람은 여러 명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내가 깨끗한 것과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 자신, 즉 신고의가 일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풍수적으로 좋지 않은 집에 산다 하더라도 자신의 마음가짐과 습관에 따라 운이 운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에 거쳐인 지갑을 좋은 곳으로 마련하고 언제나 청결하게 하여 돈이 불쾌하지 않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가 끝나면 돈도 지갑도 쉬게 합니다. 지갑 안에 있는 영수증을 꺼내고 내용물을 정리하여 하루의 피로를 풀게 합니다. 지폐의 방향이나 앞뒤를 신경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방향은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폐의 위아래를 맞추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금전운을 어둡고 냄새나고 더러운 것을 싫어하니 돈을 두는 장소와 지갑 속 정리정돈과 청결에 유의하세요. 습관을 바꾸면 미래가 바뀐다. 행동을 바꿔도 일이 잘 되지 않는 것은 습관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습관은 최소 21일간 계속해야 합니다. 습관은 21일간 계속하지 않으면 정착하지 않습니다. 1년 365일 21일로 나누면 1년이 무려 한 17개의 새롭게 좋은 습관을 들일 수 있습니다. 만약 20일이 지나도 습관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계속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도 몸이 배이지 않으면 다시 계속하면 됩니다. 끝까지 하면 됩니다. 될 때까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그것을 계속하는 것조차 의식하지 않고 담담할 수 있게 되면 습관이 정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그는 하지만 습관이 들기까지 계속하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계속하기 위해서 요령이 필요합니다. 뭔가 새로운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이미 습관이 된 것과 짝을 지어 거기에 덧붙이면 비교적 쉽게 지속할 수 있습니다. 나쁜 습관을 끊고 싶다면 좋은 습관을 계속 지키면 됩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한결같이 계속합니다. 중간에 그만두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한 걸음만 더 가면 뭔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습관이 바뀌면 미래가 바뀝니다. 습관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21일 동안 나의 습관을 바꾸는데 1년이 걸릴지도 모르겠네요. 21일간 계속 1년 365일 나눠가지고 17번 좋은 습관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 저도 집에 쓰레기도 많고 청소도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저는 원도우먼으로 살다 보니까 집안일, 바깥일, 아이들 육아 이걸 다 하다 보니까 거의 원도우먼이에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부자 되는 습관, 여러분 저와 함께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집과 사무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부자 되세요. 햇살이었습니다.